조선의 비운의 왕, 예종과 그를 둘러싼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권력 속에 배치된 여자들, 그리고 너무 짧았던 한 왕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린 세자에게 내려진 혼인. 이야기는 세조 말년 한 어린 세자의 혼례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세자의 나이는 겨우 11살이었습니다. 왕의 아들이었지만 아직 정치가 무엇인지 알기에는 너무도 어린 나이였죠. 그리고 그와 혼인하게 된 여인은 16의 세자빈 한씨였습니다. 훗날 장순왕후라 불리게 되는 인물입니다. 조선시대에 여자가 남자보다 나이가 많은 혼인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자가 먼저 성숙하여 살림을 꾸리고 시댁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고 여겼으니까요. 문제는 나이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둘 다 너무 어렸다는 것. 그리고 이 혼인이 순수한 결합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 설계였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바로 한명회였습니다. 계유정난의 설계자이자 세조를 왕으로 만든 남자. 그리고 자신의 딸을 세자빈 자리에 올려놓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한명회는 이 혼인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더욱 확고히 하려 했습니다. 그는 계산했습니다. 세자가 어려도 상관없다. 세자빈이 먼저 성숙해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이 혼인이 세조 사후 권력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궁중의 예법을 익히고 세자를 보살펴라. 내가 이 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장순왕후는 아버지의 말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궁에 들어온 세자빈은 결코 어린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는 권력자의 딸이었습니다. 혼례 첫날 밤, 궁인들은 정각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1살 세자와 16세자빈. 둘 다 아직 어렸지만 궁중의 예법은 그 무엇보다 엄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궁 안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세자빈은 침착하고 정숙하다. 세자는 아직 어리지만 총명하다. 궁중 예법을 익히는 자리. 세자는 때때로 긴장했습니다. 절을 할 때 손의 위치, 걸음걸이의 속도, 말을 꺼낼 때의 시선. 이 모든 것이 사전에 정해져 있었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안 되었습니다. 세자빈 장순왕후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완벽하게 익히고 있었습니다. 궁에 들어오기 전부터 한명회는 딸을 철저히 준비시켰습니다. 궁중에서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장순왕후는 기록 속에서 공손하고 정숙한 여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분명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세자를 대신해 궁중의 수많은 시선을 받아내고 강력한 외척인 친정의 무게를 견디는 자리. 그것이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자빈이 임신한 것입니다. 궁은 술렁였습니다. 세자가 아직 어린 나이인데 벌써 아이를 가진다니. 의관들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왕실의 대가 이어지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었지만 너무 이른 임신은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명회에게 이것은 정치적 완성을 의미했습니다. 세자가 아버지가 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왕위 계승의 정당성이 더욱 강화되고 외척으로서 한씨 가문의 입지는 확고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장순왕후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은 인성대군. 궁은 기쁨으로 가득했고 조정은 축하를 올렸습니다. 세자는 12살 무렵, 세자빈은 17, 8 무렵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궁 안에서는 아무도 이른 임신과 출산에 대해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실의 혈통이 이어졌고 한명회의 정치적 설계는 완성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완성은 너무 오래가지 못합니다. 출산 이후 장순왕후의 몸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산후병, 조선시대 여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병이었습니다. 출산 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면 몸 안에 어혈이 쌓이고 열이 나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장순왕후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한명회는 최고의 의원을 불렀고 세조는 딸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순왕후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때 세자 예종은 겨우 12살 무렵이었습니다. 궁 안에서는 말없는 시선들이 오갔습니다. 너무 이른 출산이었다. 아직 어린 몸으로 왕실의 무거운 무게를 견디려 했다.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장순왕후가 살아있었다면 후계 구도는 단순했을 것입니다. 적장자 인성대군이 있었고 그 아이의 외가는 이미 전국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왕비는 죽었고 얼마 후 안타깝게도 아들 인성대군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이 순간 한명회가 설계했던 왕실의 미래는 절반 이상 무너지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종은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씩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린 나이에 맞이한 세자빈, 함께 낳은 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주던 배우자까지. 궁 안에서 그는 다시 혼자가 됩니다. 하지만 왕실은 비어있는 자리를 오래 두지 않습니다. 왕실의 안정과 후계 문제는 그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다시 한씨 가문의 여인이 선택됩니다. 안순왕후, 조용히 배치된 여인. 장순왕후가 죽고 2년 뒤 예종의 침전에 한 여인이 조용히 들어옵니다. 이름은 한씨. 훗날 안순왕후라 불리게 될 인물입니다. 그녀는 장순왕후와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세자빈이 아니었습니다. 소은이라는 낮은 품계의 후궁으로 궁에 들어왔습니다. 겉으로는 신분이 낮아 보였지만 궁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여인도 한명회의 사람이다. 안순왕후의 아버지는 한백륜이라는 무신 출신이었지만 한명회와는 먼 친척 관계였습니다. 한명회는 첫 번째 왕비를 잃은 뒤 이번에는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처음부터 중전으로 들이면 또다시 부담이 클 수 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그 자리로 올려놓자. 안순왕후는 바로 그 계획에 가장 적합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했습니다. 말을 앞세우지 않았고 궁중에서 결코 눈에 띄려 하지 않았습니다. 장순왕후가 세자를 보살피며 궁의 중심 역할을 하려 했다면 안순왕후는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관찰자였습니다. 예종은 그런 그녀를 오히려 편안하게 여겼습니다. 장순왕후는 강한 책임감으로 뭉친 여인이었습니다. 세자빈으로서의 책임을 온몸으로 감당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순왕후는 달랐습니다. 마마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녀는 언제나 한 발 뒤에 서서 예종의 뜻을 따랐습니다. 과도하게 정치적이지도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은 절묘한 위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안순왕후는 아이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제한대군, 예종의 둘째 아들이자 안순왕후의 첫 아들이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아들과 두 딸까지. 안순왕후는 예종의 여인들 중 가장 많은 자녀를 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남이녀. 궁 안에서 그녀의 입지는 자연스럽게 단단해졌습니다.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왕실의 혈통을 이어가는 여인. 예종이 즉위하자 안순왕후는
가장 자연스럽게 중전의 자리에 오릅니다. 아무도 그녀의 왕비 책봉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왕실에는 왕비가 필요했고 그녀는 이미 그 자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세자빈 시절부터 궁의 중심이었던 장순왕후와 달리 안순왕후는 후궁에서 왕비로 올라선 인물이었죠. 왕비가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앞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았고 말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중한 선택이 훗날 그녀와 그녀의 자녀들을 구하게 됩니다. 후궁들, 침전의 그림자, 공빈 최씨, 예종의 후궁 중 기록에 이름이 남아있는 여인입니다. 그녀도 자녀를 두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록에는 공빈이라는 높은 자코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공빈은 후궁 품계 중에서도 상위에 속했습니다. 궁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공빈 최 씨는 왕이 신뢰하는 여인이다. 자녀를 두었고 높은 품계를 받았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빈 최 씨에게는 결정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외척의 힘. 조선에서 후궁의 자녀가 왕위에 오르려면 어머니의 집안이 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공빈 최 씨의 집안은 기록에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는 그녀의 집안이 권력의 중심에서 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귀인 이씨, 예종의 또 다른 후궁입니다. 그녀 역시 자녀를 두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귀인이라는 자코는 공빈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품계였습니다. 정귀인 이씨는 궁 안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정치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수계나씨, 예종의 후궁 중 가장 늦게 기록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녀가 언제 궁에 들어왔는지, 예종과 어떤 관계였는지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예종 사후 숙이라는 자코를 받았다는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예종이 죽기 직전에 궁에 들어온 여인이거나 혹은 예종 생전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인물일 것입니다. 이들 후궁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정치적 영향력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녀를 두었어도 그 자녀를 왕으로 만들 힘이 없었습니다. 조선의 권력은 혈통만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외척, 대비, 신하들의 연합. 그 강력한 연합 속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가 결정되었습니다. 후궁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것과 권력을 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요. 짧은 즉위와 만들어진 이미지. 예종은 갑작스레 왕이 되었고 그 기간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세조가 급작스럽게 승하하자 세자였던 예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즉위한 예종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단단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병을 안고 있었지만 조정을 열었고 노련한 신하들을 능숙하게 다루었습니다. 남이의 옥사, 젊은 무장 남이를 영모로 몰아 제거한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났습니다. 남이는 세조 시절 북방의 오랑캐를 물리친 공을 세운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명성과 무력은 오히려 왕실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저 젊은 장수가 언젠가 영모를 꾀할지 모른다. 유자광의 고변으로 남이는 영모 혐의를 받고 처형됩니다. 이것은 예종이 직접 결단한 강력한 정치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결단하는 왕이었습니다. 신하들의 권고를 듣되 최종 결정은 스스로 내리는 왕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에 남은 것은 정치적인 결단보다 침전의 이야기였습니다. 후궁들, 공빈 최씨, 정귀인 이씨, 수계나씨. 실록은 건조합니다. 자녀를 두었고 자코를 받았다는 기록뿐입니다. 그러나 야사는 달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여러 자녀를 둔 왕, 정력이 왕성한 왕, 이런 이미지가 예종에게 만들어집니다.
젊은 나이 여러 자녀, 그리고 20살의 급사. 이 세 가지 요소가 겹치면서 여인 많은 왕이라는 인상이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사는 왕의 밤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종이 정말로 여색을 탐했는지 아니면 단지 젊은 왕이 자녀를 여럿 두어서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록에는 병이 있었다고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족질, 다리의 병, 이 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얼마나 심각했는지 기록은 자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병이 예종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급사와 소문, 남겨진 아이들. 어느 겨울날, 예종은 갑자기 쓰러집니다. 족질과 종기. 처음에는 가벼운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의관들은 약을 올렸고 궁 안에서는 왕의 쾌유를 비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며칠 사이 병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고열, 극심한 통증, 그리고 의식 혼미. 그리고 며칠 뒤 예종은 승하합니다. 나이는 겨우 20살. 즉위한 지 불과 1년여 만이었습니다. 궁 밖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복상사였다. 여색을 지나치게 밝혀 몸이 상한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종은 젊은 나이에 여러 후궁을 두었다. 이 기록 하나가 야사에서는 과장되어 퍼졌습니다. 예종은 밤마다 후궁을 불렀다. 왕의 정력이 지나쳐 몸을 상했다. 그러나 실록을 자세히 읽으면 다른 이야기가 보입니다. 예종은 즉위 후 단 1년여 동안 왕이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정치적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남이의 옥사, 유자광의 고변, 신하들과의 첨예한 갈등. 예종은 그야말로 정치에 쫓겨 사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과연 그에게 여색을 탐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까요? 또 다른 소문도 있었습니다. 독살설. 예종이 죽고 성종이 즉위한 후 일부 신하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퍼진 소문이었습니다. 예종의 죽음이 너무 갑작스럽다. 누군가 의도한 것 아닌가? 그러나 이 소문은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역사에서 왕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기록은 침묵합니다. 왕이 죽자 어린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안순왕 후의 아들 제한대군, 공빈 최 씨의 자녀, 정귀인 이 씨의 자녀, 다른 후궁들의 자녀들 모두 어렸습니다. 정국은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린 왕자를 즉위시킬 것인가? 아니면 성인 왕족을 택할 것인가? 어린 왕자가 즉위하면 외척과 대비가 섭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순왕 후는 후궁 출신 왕비였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장순왕 후의 아버지 한 명의 만큼 강력한 외척이 없었습니다. 침묵의 선택, 살아남은 여인들. 정의왕 후가 결정했습니다. 세조의 비이자 예종의 어머니였던 그녀는 어린 손자들 대신 자을상군을 택합니다. 훗날의 성종입니다. 자을상군은 당시 13살. 예종의 어린 손자들보다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뒤에 인수대비라는 강력한 지지자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의왕 후와 인수대비, 두 대비가 손을 잡으면 어린 왕도 든든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에도 여전히 살아있었고 정의왕 후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 결정이 내려질 때 안순왕 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한대군. 그것도 예종의 장남이었습니다. 충분히 왕위를 계승할 정당성이 있었죠. 그러나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후궁 출신 왕비였기 때문일까요? 정의왕 후와 인수대비 그리고 한명회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자신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위치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머니로서의 본능이었을까요? 무리하게 나섰다가는 아들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공빈 최 씨도 침묵했습니다. 그녀에게도 자녀가 있었지만 외척에 힘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자녀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로서의 본능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정귀인 이 씨도 수계 나 씨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후궁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이 거대한 흐름이 달라질 것은 없다는 것을, 오히려 조용히 있는 것이 자신과 자녀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인들의 침묵이 성종의 즉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목소리를 높였다면 조정은 갈라졌을 것이고 또 다른 피바람이 일어났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종의 여인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안순왕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은 전국을 갈라놓지 않는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성종이 왕이 되었습니다. 예종은 갑작스레 왕이 되었고 그 기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둘러싼 여인들의 이야기는 조선 권력의 구조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장순왕후는 죽음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그녀가 살아 있었다면 조선의 역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한명회의 딸이자 적장자 인성대군의 어머니. 그 조합은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너무 빨리 사라졌고 아들마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순왕후는 침묵으로 역사를 견뎠습니다. 제한대군을 포함한 이남 이녀. 그녀는 예종의 여인들 중 가장 많은 자식을 둔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후계 결정 과정에서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종 즉위 후에도 그녀는 대왕 대비로 살아남아 천수를 누렸습니다. 권력을 직접 쥐려 하지 않았기에 권력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후궁들은 왕실을 지켰으나 전국을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공빈 최 씨, 정귀인 이 씨, 수계 나 씨. 그녀들도 자녀를 두었고 왕실의 혈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조선에서 혈통만으로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외척, 대비, 신하들의 강력한 연합. 그 연합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리 자녀가 있어도 무용했습니다. 후궁들은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예종은 여인으로 평가받을 왕이 아니라 여인들 속에서 정치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 왕입니다. 말이 많았던 이는 사라지고 말이 없었던 이는 남았습니다. 예종과 그의 여인들. 이 이야기는 사랑이 아니라 철저하게 권력에 대한 기록입니다. 20살에 죽은 왕. 그러나 그가 남긴 여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권력은 남자의 것이었지만 생존은 여자의 몫이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궁궐의 냉엄한 진실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성종의 조선판, 사랑과 전쟁, 그의 여인들의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